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산 성격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투자 자산 정도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 그런 메커니즘 규칙 같은 걸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은 람베르트 W 점수라는 것을 한번 잠시 나왔는데 오늘은 람베르트 W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신세기 인터넷의 여러분들 어댑션, 인터넷의 여러분 채택 기간입니다. 채택 기간입니다. 이제 훨씬 더 빨리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지금 뭐 인터넷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그냥 기본 프로토콜이 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그냥 화폐 분야의 기본 프로토콜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2001년도의 인터넷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런 맥법칙의 기울기는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가파릅니다. 더 빨리 사람들이 채택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2001년도에 인터넷과 거의 유사합니다. 2001년도에 인터넷과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채택 속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채택 법칙은 과거 인터넷보다 더 가파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인터넷보다 더 자기 생성적이고 자기 규제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더 높은 람베르트 점수에서 확인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데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터넷 채택률은 기울기가 비트코인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채택률도 맥법칙을 따릅니다. 비트코인의 채택은 시간의 3제곱입니다. 인터넷의 여러분들 채택은 시간의 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Y를 채택률로 보고 X를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트코인은 시간의 3제곱의 기울기로 증가하고 인터넷은 2제곱으로 기울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맥법칙을 따릅니다. 탄생일수의 5.8제곱성이죠. 5.8제곱성. 그러니까 이 맥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대단히 이런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탄생일수의 5.8제곱에 비례하고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시간의 3제곱에 비례한다. 인터넷은 시간의 2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통신망이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사용자 채택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에 훨씬 더 가파른 질서로 상승합니다. 사용자는 시간의 3제곱에 비례하고 가치는 탄생일수의 5.8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참 그래도 이 귀한 분입니다. 여기 이제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2월 10일 날
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성숙도 지수입니다. 성숙도 지수가 람버트 W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성숙도, 시스템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람버트 W 점수라는 겁니다. 람버트 W 지수. 람버트 W 점수가 낮으면은 외부에서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외부 개입이 없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정화폐는 미 연준과 재무부가 개입해서 발행량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람버트 W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외부 개입이 없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생성적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람버트 W 점수.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저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할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장기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하락장이 펼쳐지게 되면 대단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스스로를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숙도 지수입니다. 금은 성숙도가 1.0입니다. 인터넷은 1.2에서 1.4입니다. 비트코인은 1.5에서 1.6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외부 개입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외부 개입이 없더라도 자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자산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람버트 W 점수, 시스템이 얼마나 스스로를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성숙도 지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가동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낮으면은 타율적 시스템에 가깝고 점수가 높으면은 자율적 시스템에 가까운 겁니다. 람버트 W 점수가 1.5 이상이 되면은 자기 생성적 단계입니다. 표현으로 오토포이에틱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고 규칙을 지키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완성형 상태인 겁니다. 내버려둬도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설령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나름대로 그냥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외부 개입 없이. 미국의 법정화폐는 항상 외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람버트 W 점수가 낮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금은 0.9에서 1.0입니다. 람버트 W 점수가. 인터넷은 1.2에서 1.4입니다. 비트코인은 1.5에서 1.6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토포이에틱, 자기 생성적 자산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산의 보완, 발행, 가치 조절을 시스템 내부에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미 연준이 발행량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버트 W 점수상에서 금, 인터넷, 비트코인은 전부가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스스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보안도 외부 소프트웨어가 담당합니다. 가치 에너지 보안을 외부에 의존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람버트 W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1.2에서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지만 의존적인 거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위에 세워졌지만 인터넷보다 더 성숙한 시스템입니다. 자기 생성적 자산이라는 거죠.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시스템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스스로 치유합니다. 자기 생성적 자기 생산적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산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여러분들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거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자산 성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영구히 존속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은 외부에서 돈과 에너지를 주입해 줘야 커지는 나무라면은 비트코인은 스스로 씨를 뿌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폭풍우 속에 더 단단히 이른 태양과 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람베르트 W 여러분들 점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1.5 수준으로. 그리고 이런 맥법칙 지수 비트코인의 가치의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5 정도 5.8 이렇게 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언제부터 거의 2016년부터 거의 안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람베르트 W 점수 디지털 생명체인 겁니다. 디지털 생명체.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실히 이런 공부를 해야 자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세장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난공불락입니다. 양자 컴퓨팅 도전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아주 강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됐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람베르트 W 점수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016년 무렵부터는 거의 변함없이 1.5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높다는 것은 어떤 도전에서도 시스템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100% 이런 확신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없죠. 미래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양자 컴퓨팅의 도전, 미국의 규제의 도전,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도전이 주어질 때마다 시스템 자체가 더욱더 여물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람베르트 W 점수의 비트코인이 1.5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단순한 기술이나 자산을 넘어서 자기 생성적인 완성형 시스템으로 진화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 강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강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히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좋은 회사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좀 저렴할 때. 그러나 비트코인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천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기 생성적 자산 그런 자산이 없거든요. 규제나 양자 컴퓨팅 같은 외부 도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자산인 거죠. 여기에서 람베르트 W 점수가 1.5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수학적 증거를 뜻합니다. 이제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안 쓰니까 지금 약세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슨 어거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서
자산 성격을 더 깊게 보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자산인 겁니다. 자기 생석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안티 프레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깥에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점점 더 여물어진 겁니다. 시스템 성숙도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점수 1.5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의 자극이나 규제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닐링 효과, 풀림 효과를 냅니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기술적 도전에 대한 적응력, 양자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같은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미 성숙한 거버넌스와 내부 논리에 따라서 양자 저항 암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1.5 이상의 람베르트 W 점수는 이런 변화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시스템 내부의 생존 논리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 다음 비가역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가역적,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람베르트 W 점수가 1.25를 넘으면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1.5에 도달하면 그 구조가 스스로를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이 여러분들 1.25 정도 되죠. 1.2에서 1.4. 이는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나 금보다 더 높은 생존력을 갖추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주류 자산과 기술 표준으로 박제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기초 프로토콜하고 똑같은 거죠.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비가역적 잔금,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견고해져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비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쓰는 키보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키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비가역적 잠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보시죠. 우리가 쓰는 키보드 배열은 사실 타자기 시절 엉킴을 방지해 설계된 것으로 오타율이나 속도면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배열에 익숙해졌고 모든 공장이 이대로 물건을 만듭니다. 이제 와서 더 효율적인 배열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세계 키보드를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잠금입니다. 상금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잠긴 상태인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X 같은데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거라는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람베르트 점수가 1.5를 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회적 약속을 넘어 수학적 물리적 단단히 굳어졌다는 뜻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람베르트 W 점수가 1.25를 넘으면 이 시스템은 가역성, 되돌릴 수 있음을 잃어버립니다. 비가역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끄고 싶다고 해서 꺼질 수가 없고 누군가 없애고 싶다 해서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속을 가열했다 시키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규제나 해킹 시도 같은 외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시스템 내부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합니다. 이 잠금 상태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태양과 같은 형성이 됩니다. 항성이 됩니다. 태양 내부에서 폭발하려는 에너지와 이걸 억누르는 중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수십억 년을 버티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보안과 가격과 채굴과 자본이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비가역적 잠금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나 규제라는 파도가 와더라도 배 자체가 뒤집히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천의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도전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산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99%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면 불안하니까. 모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있는 겁니다. 진짜 훌륭하네. 저도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슈퍼컴퓨터계 30년을 계셨는데 논문 쓰는 거 보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적인 예리함이 하나도 가신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머출리티 인덱스, 람베르트 W 함수, 람베르트 W 점수, 오토 포이에시스, 자기 생성 락힌, 잠김 이런 긴 논문을 쓴 겁니다. 자기 생성력, 자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밖에서 이런 도와주지 않더라도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 법정화폐나 금이나 이런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하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람베르트 W 점수가 딱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금 온스를 기준으로 이 분모가 금 온스입니다. 분자가 BTC 가격이고 금 온스를 기준으로 측정된 비트코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맥법칙 지수 시리즈로 도출된 성숙도 지표입니다. 이게 성숙도 지표입니다. 1.5. 이미 2013년에 핵심 수준인 1.5에 도달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현재 1.51입니다. 2013년에 이러면 1.5에 도달한 다음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자기 생성력과 내부 역작을 갖추고 있고 외부 교란에 저항하는 안티프레이즈라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외부에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람베르트 W 점수를 매긴 겁니다. 법정화폐 0.2에서 0.5 그다음에 전기 송배선선 0.6에서 0.8 철로 0.8에서 1.0 금 0.9에서 1.0 인터넷 1.2에서 1.4 비트코인 1.5에서 1.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법정화폐는 완벽하게 외부에서 지배되는 것이고 전력망도 지속적인 외부 연료나 자본 지출 규제가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존속하는 겁니다. 철도도 계속해서 누군가 도움을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자생적인 보안이나 가격 책정 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람베르트 W 지수가 낮은 겁니다. 인터넷은 좀 높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채택하지 않는 것이 불안정할 정도 있지만 가치 에너지 가격 책정 및 거버넌스가 다 외부의 여러분들 외부에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비트코인은 희소성 보안 가격 책정 및 자본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 해결합니다.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유통 물량은 비가역적으로 조여지면 충격을 당금질을 통해 견뎌냅니다. 잠금 이후에 완벽하게 자기 창조적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인터넷하고 비트코인의 성숙도를 비교한 겁니다. 이 성숙도를 그러니까 가격 책정 능력, 내부 보안, 재무제표 축적, 비가역적 잔금, 자체 자금 조달 전부 다 비트코인은 내부에서 다 조달하는 겁니다. 오토포이에틱 자기 생성적 자산, 자기 생성적 시스템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태양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태양하고 여러분들 람베르트 W 점수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타오른 태양에 비유한 분석입니다. 태양은 주 계열성으로서의 안정성 10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이
중력과 핵융합의 균형으로 유지되듯이 비트코인은 에너지, 작업 증명과 자본의 피드백 균형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화폐 표준이 됐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 프로토콜이 됐으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태양에 비교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태양에 비교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안정화됐다는 거죠. 자,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양자 컴퓨팅이 많이 뚫는 데 성공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몰락론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앞에서 비트코인 성숙도 지수 람베르트 W 이런 함수에서 뭐 이제 비트코인은 자기 자체로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생적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이 논문을 여러분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규제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자기 생성적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성숙도 지수인 람베르트 W 점수가 1.5 이상을 통해 입증됩니다. 긴 논문을 여러분 이렇게 짧게 요약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제 방을 보실 때 멈춰놓고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인터넷과 달리 비트코인은 보안, 발행, 가격 결정 구조가 내부 피드백 루프로 결합되어 있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법정화폐처럼. 금처럼 외부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상태에 도달했냐. 핵심 매개 배수가 변하지 않는 비가역적 잠금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히 뭐죠? 기본 화폐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비가역적 잠금.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져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한 특성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태양과 같은 주 계열성과 같은 항성이나 기초 프로토콜 인터넷과 같은 TCP/IP처럼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정밀한 화폐 표준, 화폐 기본 프로토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라는 이야기가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점 스스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입니다. 디지털 유기체죠. 수학자들은 이거를 측정하기에 람베르트 W라는 점수를 사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 점수에서 인터넷이나 금보다 훨씬 높은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은 전기를 공급받거나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유지되는 타율적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수학적 설계 덕분에 외부 도입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합니다. 이미 2016년부터 비트코인은 비가역적 잠금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떼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시스템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규제나 해킹 시도 같은 외부 공격이 들어와도 시스템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학습으로 더욱 견고하게 진행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억 년 동안 스스로 에너지를 내며 타오른 태양과 같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한 가장 안정적인 과학적인 돈의 표준 화폐 기초 프로토콜 이름 정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논문에 압축한 표현입니다.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자산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람베르트 W 지수는 시스템이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나타내는 성숙도 지표로 람베르트 W 함수를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람베르 W 점수가 1.5를 초과해서 시스템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구조가 고착되는 최고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2016년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을 나타낸 핵심 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 갇히며 구조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보다 더 강력한 내부 규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인터넷보다 더 빠릅니다. 비트코인은 한번 정착되면 거의 영원히 바뀌지 않는 TCP/IP 프로토콜 같은 등급의 기술 표준이 되었습니다. 화폐의 표준이 돼버린 거죠. 람베르 W 값이 1.5에 도달한다는 것은 주요 스케일링 관계의 고착화와 함께 자기 생산적 체제로 진입함을 뜻합니다. 성장 곡선이 굉장히 안정화된다는 거죠. 몇 법칙에 따라서 탄생 일수의 5.8성만큼 여러분 증가하는 거가 거의 안정화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연산 보완 발행 가치를 하나의 내부 피드백 루프로 결합합니다. 외부의 여러분들 도움이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람베르 W 점수 1.5에 도달했다는 것은 강력한 내부 피드백의 결과로 몇 법칙 지수가 고착되었음을 뜻합니다. 대략 탄생일수의 5.8성 내외가 거의 고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착화란 내부 역학이 외부 충격에 저항함을 뜻합니다. 유동성 주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안티프리즈락이 진화했고 어떤 교란도 근본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부 성장 메커니즘 몇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거의 외부의 유동성보다도 압도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착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자산을 여러분들 대해야 그래야 불안감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너무나 이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10% 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람베르 W 점수가 1.5에 도달했을 때 그 자체의 규모가 지배적인 안정화 동력이 되었으며 몇 법칙 지수를 고착화시켜 비트코인을 구조적으로 파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 자체가 기초 프로토콜 등급의 기술 표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스테판 박사가 논문에 쓰신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이 왜 이렇게 이런 주눅을 쓰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가격 상승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게 되면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공정 가격이 있죠. 몇 법칙에 따라 이런 성장하는 공정 가격이 있는데 시장 가격은 공정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차이는 시간을 두고 다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 긴 논문을 또 한 편 발표한 겁니다. 이게 2월 18일 날 발표한 겁니다. 비트코인 로그 주기와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지표 M3는 비트코인 버블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문을 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논문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은 규제나 시장 심리나 유동성 폭발 같은 유동성 증가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주 엔진에 해당하는 탄생 일수의 5.8 제곱성에 비례한다는 근본적인 것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동성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은 주지만 약간 여러분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긴 논문을.
여러분 이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4년 주기가 아닙니다. 탄생 일수가 길어질수록 주기가 2배씩 길어지는 로그 주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주기적 시간이다 이렇게 개념. 바닥, 상승, 절정, 하락, 바닥 이 사이클이 이런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조사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40%는 이러한 수학적인 내부 규칙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돈의 양이 늘어났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가설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설명력이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의 정책을 바꾸기도 전에 시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온 결과일 뿐이고 가격 상승의 핵심 엔진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 엔진은 몇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치? 사용자 수의 증가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외부 요인에 결정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파동은 외부의 돈 풀기보다 유동성 공급보다도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장 리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 이름들 주 성장 엔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한 외부 경제 지표보다도 비트코인 내부의 구조적인 시간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거품 가격과 파동은 4년 주기설보다도 로그 주기성 모델에 훨씬 더 가깝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비롯된 내생적 현상입니다. 분석 결과 거품 정점 사이의 간격은 사이클마다 2.07배씩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로그 주기적 모델은 비트코인 잔차를 약 40%를 가격 변동의 4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화량 증가는 5% 미만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유동성의 선행지표인 거죠. 앞에서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파동은 유동성 같은 외부 요인보다도 시스템 자체의 척도 불변성이라는 내부적 논리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산 척도 불변성 Discrete Scale Invariance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트코인 규모가 커지고 탄생일수가 길어지더라도 사이클의 패턴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꼭 같은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길이만 길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참 과학적인 그런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조급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클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간격 확장 계수 람다입니다. 람다가 1이 나오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람다가 2.07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사이클이 2.07배만큼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거, 늘어진다는 거. 이러한 로그 주기적 현상은 외부 요인이 아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내생적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내부적인 리듬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 변동의 40%는 이런 맥법칙 추세선으로 설명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유동성 공급은 거의 R스퀘어가 0.05 미만이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외부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을 미리 여러분들 앞서 가지고 예견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주기에 따라 시간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과 관련한 완만한 구조적 축적 과정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자금이 유입되고 소화되는 물리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특성은 이렇게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노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인 거죠. 이제 로그 주기 모델을 가지고 40% 정도 설명되는 나머지 60%는 거시 변수, 규제, 뉴스, 시장 심리 등 그러니까 40%는 내부 요인으로 설명이 되고 60% 정도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장기 추세선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11년과 2013년의 거품 등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람다 값 이 정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이 김치 코인을 투자해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2017년 2018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어를 쓸 때 항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암호화폐 안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크립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많네요. 크립토 사기꾼들. 김치 코인 사기친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오픈클로이 창업자인 피터 스타인버그도 집요하게 여러분들 괴롭힘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자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 우주국 현역 소령인 제이슨 롤리라는 분의 글에서 오픈클로우의 창업자가 인터뷰가 실린 겁니다. 인터뷰가. 오픈클로우의 창립자 피터 스타인버그는 크립토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극심한 괴롭힘 때문에 전체 코드베이스 삭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스크립트와 도구를 활용하는 데도 정말 능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맞서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클로우드봇, 몰트봇, 오픈클로우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이 10초 만에 깃벗 계정이 클립토 사기꾼들에게 탈취당해 가짜 토큰이 1600만 불 시가총액까지 치솟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터 스타인버그는 자신은 클립토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버 규칙까지 만들어 클립토 언급 금지를 선언했지만 지속적인 도킹, 협박, 멀웨어, 스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명인들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경험한 최악의 온라인 괴롭힘으로였습니다. AI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클립토 독성 문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됐고 현재는 오픈 AI 합류 등 새로운 국면을 말했지만 크립토 사기꾼들의 조직적 공격이 개발자를 얼마나 절망하게 만든지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글을 오픈클로우의 프로젝트의 창업자가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주리 기반을 뒀던 이런 개발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이슨 로울리가 이걸 여러분들 포스팅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 우주국 소령이 소프트웨어 저자가 비트코인과 클립토를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인슨 롤리가 언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름 사용한 것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이름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표현하는데 분명히 암호화폐의 일종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름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롤리라 같은 이런 진짜 이름들 전문가들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보셨죠? 미국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 현재의 로직에 기반을 둔 암호 체계에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미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AI는 비용 없이 무한정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AI에게 과금 물리적 제약을 가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인간이 노예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제인슨 롤리 어제 소개해드렸죠. 한 분이 RW 비트코인이라는 분이 내 아이들에게 이 사람 제이슨 롤리라는 소령은 진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여기 이제 제이슨 롤리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인터뷰 보고 오픈 클로이 여러분들 인터뷰 보고 이 인터뷰 내용이 제게 정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수년간 심스와핑을 당하고 계정을 탈취당하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문장 여러분 깊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인류가 겪은 가장 큰 문명적 괴롭힘은 애초에 비트코인을 크립토 가상자산이란 범주로 분류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유사 수신 사기가 판을 쳤습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본질인 비트코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자본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투자하실 때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시면은 비트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10년간 인류가 겪은 가장 큰 문명적 괴롭힘은 애초에 비트코인을 크립토라는 범주로 분류해버린 것이도 모릅니다. 제이슨 롤리 이름 소령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런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크립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각종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깊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알트코인이나 사기성 프로젝트 같은 크립토로 묶어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적인 본질에 집중돼야 될 자본과 그래서 이런 가끔가다 방송 보면 코인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코인하는 김치 코인도 있고 이런 좋지 않은 단어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크립토라는 이름의 사기와 마케팅에 가로막혀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크립토와 달리 이미 스스로 생존하는 완결된 시스템입니다. 자생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생적 시스템. 자생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계시죠.
그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자기 생성적 시스템이고 암호화폐는 타율적 시스템인 겁니다. 말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있는 거죠. 주제가 아니고 주체가.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생존한 디지털 생명체고 암호화폐는 운영 주체의 의사결정에 의존한 소프트웨어 제품인 겁니다. 그냥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용어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자기 생성적 자산이고 일반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엘로포에틱 타율적 시스템인 겁니다. 발행 주체가 이러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겁니다. 한쪽은 에너지가 투입돼서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방식인 겁니다. 다른 쪽은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없는 겁니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방식인 겁니다. 일반 가상자산은 타율적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람베르트 W 점수가 1.0 미만인 겁니다. 외부에서 발행량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재원이 많이 없으면은 투자를 여러분들 타율적 시스템 자산보다는 자율적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뚜렷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지난 10년간 인류가 겪은 가장 큰 문명적 괴롭힘은 애초에 비트코인을 크립토란 범주로 분류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대가 입에서 나오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에너지 기반, 지분 기반. 그래서 이런 보시죠. 비트코인을 크립토라는 범주에 묶는 것은 독립적인 태양을 인공 전등들과 같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태양을 비트코인을 인공 전등 가상 암호화폐 등과 같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트하고 알트의 차이가 아니란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람베르트 W 점수가 1.5를 넘었으면서 인류 문명의 일부로 비가역적 잠금 상태에 도달한 유일한 자산입니다.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로서는 대단히 주의해야 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할인 중이죠. 할인 중이고 그와 같은 가격이 지금 내려앉는 데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가격 조정 과정에서 소유권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 소유권은 69만 개 정도가 여러분들 줄어들었고 대개 그것을 그다음 상장 기업들 그리고 ETF들이 대부분 다 차지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 가상자산 그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개인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많은 그런 소유권이 상장회사나 이런 데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왜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 문제에서 참조할 만한 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안드레 드라고시 2017년부터 이런 가상자산 운영사로 출범한 비트와이저의 유럽 헤드입니다. 박사 그분이 쓰신 긴 글을 한번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암호화폐처럼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Bitcoin is not just another random piece of software.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호화폐의 일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앙드레 드라고시.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여 물리적 현실에 고정된 고유 자산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최근 글로벌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된 이유는 양자 컴퓨터 위협에 따른 양자 할인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개선 제한 내 진전 등 기술적 해결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역대급 매크로 할인이 끝나고 폭발적인 가격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금융주권의 핵심은 화폐 발행기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약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법정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는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위협에 따른 양자 할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금이나 실제 통화량 가치에 비해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태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양자 컴퓨터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작업 증명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와 하드웨어 자본을 물리적 현실에 연결하고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기술 플랫폼보다도 유행의 화폐적 상품에 가까운 속성을 가졌습니다. 커머디티 상품인 거죠. 상품.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할인되는 것은 양자 컴퓨팅이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잠재적 기술적 리스크 때문인 거죠. 비트코인은 현재 약 50% 수준의 가격 할인이 된 겁니다. 5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한 개 살 수 있는 돈을 두 개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금융주권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와 같은 경우는 7에서 9% 이상 정도를 버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와 기준으로 11에서 12% 정도 자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현재의 할인은 장기 투자자에게 겸손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먹네요. 여기 보면 미첼 SQ라는 사람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회사가 풍력 같은 경우를 장치를 단 바로 그 옆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여름 도로시 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터미널 바로 옆에 해가지고 일반 여러분들 전기망을 통하지 않고 풍력에서 이런 발생한 것을 그대로 채굴에 옮기는 겁니다. 풍력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바로 디지털 및 화폐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네요. 솔루나 홀딩. 주가가 여러분 400불까지 올랐던 주가가 80센트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투자했던 사람은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겠네요. 400불 같은 주가가 여러분들 주식이 얼마나 겁난지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입니다. 어마어마하겠네. 그지? 솔루나 홀딩스. 처음에는 채굴하다가 이제 사업을 다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제목 참 멋지네요. 비트코인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안드레스 드라고시는 굉장히 좀 깊은 글을 많이 썼죠. 자, 여러분 오늘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20일 날 실방송 제가 안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만 딱 쉬겠습니다. 내일이죠. 20일 날 실방송은 하지 않고 21일부터는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분야의 대가들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